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2%로 환자 수는 약 7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이대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60대는 100명 중에 3명, 70대 후반은 100명 중에 12명, 그리고 80대 후반은 무려 100명 중에 40명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숫자가 남성의 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바로 치매보험 완전 정복입니다. 자, 치매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보험 사용 설명서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들도 꼭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95세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은정 씨. 음식물 씻기가 힘들어진 어머니를 위해 점심 식사를 대신할 간식을 살뜰히 챙겨 드립니다. 커피 드세요. 연세보다 무척 정정해 보이지만 사실 친정 어머니 정미자 씨는 10년 동안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딸 결혼할 때 모르겠어. 나 이제 먹었지 뭐. 어땠었냐고. 몰라? 생각이 안 나? 10년 전에 당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길에 그냥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치매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다 그래갖고 10년 전부터 당뇨약 복용하면서 치매약까지 아직까지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치매 진단 당시에는 놀랐지만 조기 발견이 다행히도 큰 도움이 됐다는 가족들. 받아보자 하니까 받아보자 그러고 아니라고 막 그랬지. 모르겠어 어떻게. 본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미자 씨는 처음엔 자신이 치매일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한 덕분인지 가족들에게 전화할 정도로 지금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은 누워 2분은 누워 이렇게 딱 애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거에서 딱 누르면 가잖아요. 뭐 식사할 때 흘리고 뭐 소변 대변 이런 것도 좀 이제 흘리시고 묻히시고 막 이러면,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당신이 그걸 묻어있는 것도 몰라요. 모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냄새 나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 다 시키고 옷 다 갈아입히고 그렇게 다 하죠. 치매는 기억력, 언어, 시공간 능력 등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저까지 가.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은 환자도 가족도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치매약을 한 10년 드셨는데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드셨으면 그 치매가 더 심하게 빨리 오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든지 그걸 다 부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진단받아서 나오면 초기라도 약을 복용하면서 그거를 지연시키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비록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크게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지내는 지금에 감사한다는 미자 씨와 딸 은정 씨. 젊었을 때는 손이 얼마나 이뻤는데. 어머니 젊으셨을 땐 외모도 되게 예쁘실 네. 것 같아요. 이뻤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뻐요. 손도 늙어서 그렇지.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이 넘습니다.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치매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혈액 검사, 뇌파 검사, MRI 등 여러 검사 후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를 통한 검사 외에 면대면 테스트를 통해 기억력, 언어, 시공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인지 기능 검사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치매의 완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10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5에서 10% 정도는 완치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 부족증이라든지 영양결핍, 갑상선 저하증, 수두증 같은 질환일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17년 기준 총 2,074만 원.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를 했을 때 증상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약물의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중증 치매로 가기 전까지 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동안의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커피 드세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년의 공포 치매. 치매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네,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10년간 투병 중인 치매 환자분의 사례 만나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치매 환자분들이 꽤 계신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러시죠? 예. 네, 저도 이제 친척분 중에 친척 어른께서 지금 치매 초기를 앓고 계시는데 이제 명절 때 한번 찾아뵈니까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셨었는데 잠시 후에 저를 또 보시더니 언제 왔냐고 또 이렇게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이제 가끔 명절 때 뵙고 굉장히 놀랍긴 했지만 직접 모시고 지내는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예. 주변에서 본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뉴스에서 봤는데 한 5년 전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예. 그 부산에서 그 보따리를 이제 이고 계시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행색이 좀 남다르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뭐 어디 사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대답을 못 하시고 한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출산을 이제 병원에서 했는데 지금 거기로 가야 된다. 근데 뭐 이름이 어딘지 모르시네요. 그렇죠. 성함도 모르지, 뭐 어디 거주하시는지도 모르지. 어떻게 이제 수소문 끝에 찾았어요. 이제 딸이 병원에 이제 출산 차원에서 이제 입원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모녀가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을 이제 울컥하게 했던 건 그 보따리 안에 그 딸을 주려는 밥하고 반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치매 환자가 본인이 느끼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나 또 희생이 큰 대표적인 질병이 이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 통계 자료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네. 2017년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질병에 따른 부담 중에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 뭘까를 조사해 봤더니 치매가 바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4.8%가 치매로 인한 고통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2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대한 질병 중에 하나인 암인데 이 암의 경우에는 14.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치매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뭐 심적인 고통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게 치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완치라는 게 없고 누군가는 계속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서 나왔던 사례들만 봐도 환자 혼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고 옆에 있어야 하는 가족은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겠죠. 근데 못 버는 돈도 문제이긴 한데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2018년도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는 병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김숙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간병인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 상태나 그리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 간병인의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웬만한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하루에 뭐 10만 원 정도 한다면 한 달이면은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말씀하신 게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예. 건데 네네. 그 치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병원비 이거를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쉽지만 중증 치매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연중 60일까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혜택을 보려면 치매 확진과 동시에 CT나 MRI 같은 영상자료 소견까지 첨부가 되어야 하고요. 그 치매를 이제 보험 적용시킨다 굉장히 좀 반가운 얘기고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법한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좀 다소 실망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수치화 시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주는 것도 좀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현재 70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치매로 추산하는 환자 수가 70만 명 정도예요. 그러면 이 70만 명은 치매 초기부터 중증 치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100만 원을 1년당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다 돌아간다고 하면요. 70만 명이니까 1년에 7천억 원의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또 세금을 또 끌어와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예.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이 네. 아직까지는 뭐 혜택이 좀 한계가 있을 수 네.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잘 시행이 되고 또 범위가 좀 넓어진다면 사실상 치매 보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대로만 잘 된다면 사실은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인프라 확대라던가 뭐 재정적인 문제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잘 이렇게 확대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속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는 의미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보다도 개인이 짊어져야 될 짐을 국가가 나눠서 지겠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동혁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결국 근데 이제 이게 돈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치매 환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인 반면에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젊은 친구들은 점점 준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치매 보험이라는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뭐 진단비나 간병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서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을 좀 지키는 어떤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매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 이 치매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까 경증, 중증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먼저 병원에 가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때 CDR 척도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네. CDR 척도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0점에서부터 5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점수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한다거나 음식을 하고 나서 불 끄는 것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릴 때 이런 상태를 한 1점 정도로 보고요.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를 조작을 못하고 익숙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날 때 이게 2점입니다. 혼자서는 식사와 옷 입기를 잘 못하고요. 심지어는 배우자와 자식까지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3점이라고 보겠습니다. 3점 이후부터는 이제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CDR 네. 척도 네. 거기에서 그러면 1점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진단비가 나오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예. 안 줬는데요. 네. 1점이면은 경증 치매거든요. 요즘에는 경증 치매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증 치매뿐만 아니라 이 경증 치매까지도 진단금이 나온다. 이 점에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 치매 보험의 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또 어떤 특이점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치매 보험이 화두가 된 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환급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년 납입이든, 네. 뭐 보험료를 20년 납입을 했든, 납입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낸 돈보다 환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저축할 때도 마땅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보장도 될 수 있는데 환급률도 좋아?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매 보험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물론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20년 동안은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물론 납입이 끝나고 나서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결국 만기까지 갔을 때, 만기가 그러니까 뭐 90세나 95세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해지환급금이 제로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에도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치매 보험이 어떤 보장이 좀 더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이걸 정말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상품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인 만큼 이 치매 보험 또한 아주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보험사별로 치매 보험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이 된 반면에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CDR 척도 1점, 그러니까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진단비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경증 치매의 경우 최소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진단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매월 치매 간병 생활 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3년 동안 보증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치매 환자가 사망을 할 때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진단비 포함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그만큼 생활비가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년의 공포, 치매.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 치매 보험에 대해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는 대로 뭐 경증 치매도 보장이 되고요. 또 생활비도 지원이 되고, 뭐 환급률도 좋고, 뭐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증 진단비 1,000만 원, 중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 중증 치매 생활비까지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이고요. 40대 남성 월 보험료가 약 74,000원대.
그리고 여성 보험료가 약 8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증 진단비는 조금 작아서 경증이 300만 원, 그리고 중등도가 500만 원, 중증이 2천만 원, 거기에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40대 남자가 약 6만 4천 원, 그리고 여자가 약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상품을 제가 일단 두 가지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손해보험사 상품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생명보험사 상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보험료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보험에서 경증 치매일 때 큰 보장을 받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은 거고요. 생명보험사 상품은 경증은 작지만 뭐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드렸고, 이 상품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증 치매 보장률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워낙 치매 보험도 종류도 많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바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치매에 대비해서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치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간병보험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네네. 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일석이조죠. 네,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치매도 되고 간병도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 요양 등급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가 1급부터 5급까지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는지, 혼자 목욕을 할 수 있는지, 혼자 뭐 양치질 할 수 있는지,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한 52가지의 항목으로 체크를 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러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병보험이에요. 5등급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네. 4등급부터 올라갈수록 보험금의 크기가 커지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치매보험이랑 그 간병보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보험이 좋아, 간병보험이 좋아?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내가 좀 보험료도 좀 부담스럽고 일단 나는 좀 치매가 일단 걱정돼 네. 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고 환급률도 조금 더 좋은 치매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조금 간병은 좀 전반적으로 다 받고 싶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간병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 이거 좀 둘 다 제대로 다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치매 진단비와 간병보험을 둘 다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환급률 이건 떠나서 내가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의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치매보험, 보험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간병보험 보험료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기준으로 장기 요양급여금 1등급일 때 1,000만 원, 1에서 2등급일 때 1,000만 원, 1에서 4등급일 때 1,000만 원의 보장을 받는다면 40대 남성은 6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성은 5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50대는 남성이 7만 4천 원대, 여성이 7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어쨌든 회사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치매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좀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튼튼하게라고 한다면은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CDR 2점을 진단받게 되면 장애 지급률이 40%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점일 경우에는 60%의 장애 지급률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 장애에 5천만 원 가입된 경우 40% 장애는
2천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그리고 60%일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병인 지원 일당인데요. 그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지원 일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챙기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탄탄하게 치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시죠. 일단 저는 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그 성별 비율을 한번 보니까 남성분들이 한 27% 정도 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72%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길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고 불편해지는 노후를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지는 노후를 보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치매라는 병이 진행 속도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완치가 되는 병도 아니고 비용도 생각보다 상당히 드는 병이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경증과 중증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볼게요. 암에 걸린 분이 계시고 치매에 걸린 분이 계세요. 두 분 다 진단서를 갖고 계세요. 암 진단서, 치매 진단서. 이 두 분 중에 상황이 지나도 내용이, 질병이 바뀌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암입니다. 이 악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돌아올 일은 없겠죠. 하지만 치매는 진행되다가 잠깐 제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발병일로부터 90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려지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매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지금 바로 보험 사용 설명서 전화 상담을 활용하셔서 속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 순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59세 주부예요. 아,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다른 방송을 보고 상담을 신청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받았는데요. 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에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살펴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어요? 예,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제가 내년에 딱 60인데 예. 변액연금을 가입했거든요. 예. 근데 친구 남편이 금리를 못 쫓아간다면서 우리 나이에는 변액연금을 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비 보험은 저해지 환급형이 또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또 아예 없다는 설명을 듣고, 아하. 또 당신은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시 좀 살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자, 변액 보험 가입이 잘 된 건지도 궁금하시고, 또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이게 좀 잘 맞게 가입이 된 건가, 형편에 맞나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인 보장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만으로 58세이신데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4인 가족이고 신랑이 외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시키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노후 준비는 해보자는 생각으로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펀드 변경 같은 거는 혹시 해보셨나요?
아, 그런 건 할 줄 몰라요. 그냥 처음 가입한 그대로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분이 각각 따로 가입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각각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추가 납입 형태로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사업비가 이제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을 안내 받으신 적은 없나요? 아, 그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냥 그 노후의 준비가 둘 다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각자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만으로 58세의 나이이신데요. 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앞으로 경제 활동은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년 퇴임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10년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을 한 20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막막하긴 해요.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변액보험 말고 이게 좀 더 안정적인 저축보험을 준비하고 싶고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온 가족 보험을 다 이렇게 저해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다 해결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아주 적절하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증권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그 시청자님께서 변액연금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변액연금보험은 아니고요. 네, 변액보험입니다. 네, 일단 변액보험은 그 변액연금과 좀 달라서 네.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뭐 수익성만 본다면은 금령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볼 수는 있겠지만 펀드 운용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가 안 된다면은 굳이 지금 시청자님하고 적합하지 않는 상품인 것 같고요. 네. 다행히 납입 기간은 이제 5년 납으로 이렇게 짧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변액보험도 오랫동안 납입하고 오랫동안 이 상품을 운용하셔야 더 많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적합하지 않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 가족 그 총 보험료가 예. 약 180만 원 정도 보험료인데요. 네네. 이중 변액보험으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가 80만 원인데요. 모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이 저해지 상품이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외벌이 가족이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좀 20년 납부인데 10년까지다. 그러면 혹시라도 중간에 보험을 정리하실 경우에는 환급 금액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특약분도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네. 먼저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두 분 모두 연금이 필요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의 경우 지금 펀드 변경 같은 이제 변액보험의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져서 금리 연동형 연금에 대신에 50만 원씩 각자 하는 유형이 아닌 한 분이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매달 기존보다는 적게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 가정, 시청자님 가정이 외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만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제활동을 하시는 기간을 고려해서 납입 기간을 짧게 줄여야 됩니다. 지금 보장 내용이 암 그리고 이대 질병이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특약을 지금 갖고 계세요. 이거를 납입 기간을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그리고 보장 내용을
암 2천만 원, 2대 질병 각각 2천만 원씩 하고 불필요한 특약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배우자님의 경우 운전자 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이 3만 원, 17만 원 하면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1만 원으로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납입 기간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떨어지는 순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배우자님의 경우는 10만 원이 3대 진단비 보험이에요. 이거를 같은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는 12만 원으로 2만 원이 늘지만 역시 납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역시 적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험 사용 설명서의 전화 상담 활용하셔서 궁금했던 본인의 보험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향긋한 시골 내음 따라 보험 사용 설명서가 향한 곳. 아이 경치 좋고 공기도 좋고 어디서 쌍코만 냄새 안 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전 나는데. 저는 의뢰인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블랙베리 농장의 이대주 원보현 농부입니다. 남기현이라고 하고요. 보험 전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농장이라고 들었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농장은 항상 일이 많습니다. 지금 7, 8회 수확을 위해서 전지를 해야 됩니다. 전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가지를 치는 일이지요. 가지. 네. 네,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로 가지를 자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실까요? 옆에 이렇게 가지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거 빼고 하나, 둘 여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오늘의 미션 블랙베리 가지치기. 초보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다 묶어놔서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니까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되면 눈대중으로 딱 잡힙니다. 이 친구도 해야 되나요? 네. 우리의 의뢰인 직접 가위를 들고 나서는데요. 확연히 차이나는 속도. 남기현 전문가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거 맞죠?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아요? 제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잘해야 돼요. 이 소중한 가지에서 나온 블랙베리를 직접 만나러 의뢰인 원보현 씨와 함께 공장으로 향하는 남기현 전문가. 여기는 햇사업 인증을 받은 곳이라서 네. 그 위생복을 다 차려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는 블랙베리 공장. 깨끗하게 관리된 기계 속 작년에 수확한 블랙베리들이 좋은 영양분을 쭉쭉 뽑아내고 요 영양 덩어리. 요 블랙베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듯 싶지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 탓에 의뢰인의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하네요. 원래 농장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들어서 허리가 걱정이 되고 또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끼거나 부딪히는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래도 블랙베리 맛은 보셔야죠. 이거구나. 일한 뒤 마시는 꿀맛 같은 블랙베리즙 한 잔. 되게 달 줄 알았는데 되게 새콤새콤하네요, 이거. 이거 아침에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블랙베리인가요? 아까 저희가. 이걸로 드세요, 이걸로. 그래요? 네. 씨도 있는데요. 그냥 씹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블랙베리 맛은 어떤가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신 것 같아요. 몸 쓰는 일이 많아 어느 하나 성한 것 없다는 블랙베리 농장의 원보현 대표.
상해 수술, 외모 특정 상해 수술이 들어가 있고 각막 이식이나 피부 질환 수술 따로 들어가는 수술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요거는 보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과연 그에게는 어떤 보험이 처방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원보현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보현 씨는 블랙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늘 육체적 노동에 시달려 상해와 관련된 보장을 절실히 필요로 했는데요. 특히 치아 건강이 약해져 치과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에 2개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보험으로 치과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고 빠른 해지를 통해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2017년도에 가입한 암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료의 납입 기간 역시 길었습니다. 이어서 원보현 씨의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과 수술보험, 암보험은 해지하고 2개의 치아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건강보험보다 가격은 높지만 보다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과 가입하지 않았던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와 상해 질병 진단비, 수술비를 위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상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5대 골절 진단비를 추가로 설정, 그 외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통해 혈관질환을, 또 육체적 활동이 많은 만큼 상해로 발생할 수 있는 어깨, 허리, 관절 등 주요 수술 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보현 씨의 보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또 보험료 납입 기간을 줄임과 동시에 앞으로 납입할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원보현 씨 젊은 패기로 아주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는 모습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힘찬 인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쾌한 보험 상식 보험 쪽집게 순서입니다. 자, 이무섭 쪽집게 박사 나와주세요.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후유장애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신다고요? 족집게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유장애란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수술 후 6개월 뒤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후유장애 보험을 자세히 보면 후유장애 옆에 3%, 80% 이러한 숫자가 붙어 있는데 자, 집중! 오늘 콕 집어 풀어드릴 것이 바로 이 후유장애 숫자에 비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이 퍼센트가 바로 비밀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서 부위별로 그리고 얼마나 장애를 입었냐에 따라 퍼센트를 측정해서 장애율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 아버님께서 조기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시다가 화려한 드리블 실력을 뽐내시던 중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10%의 후유장애 진단이 나오고 불의의 사고로 눈 한쪽이 실명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50%, 누워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 등 심한 장애가 남은 상태일 때는 8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으면 비교적 가벼운 장애, 높을수록 심한 장애를 나타내는데 후유장애 3%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3%만 넘어도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입할 때 숫자가 낮은 것이 보장받는 데 유리하시겠죠? 사실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장점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도 모르시고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가입 시 치매도 진단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유장애 퍼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옵니다.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들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